시간이고 우리가 보는 시간은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니까 한 지점 측정 시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은 저 T0가 아닌 거예요. 얼마를 곱한 만큼이냐? 로렌츠 인자를 곱한 만큼이야. 그래서 저렇게 짧지 않다는 거야. 수명이 우리 계에서 보면. 우리 계의 시간을 보면. 자, 그럼 그동안 얘가 가는 거리를 계산해 볼까? 0.99c에다가 T0 곱하기 감마 하면 뭐 0.99 곱하기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제곱 T0가 얼마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 감마가 얼마냐면 1 마이너스 C분의 V인데 V가 0.99C니까 0.99의 제곱분의 얼마? 1 이걸 계산하면 얘가 약 한 20km 정도 나와. 그러니까 10km 상공에서 생겨도 20km 정도 자기 살아생전 갈 수 있으니까 지표면에서 꽤 검출이 많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른다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자, 지표 입장뿐만 아니라 이건 미혼 입장에서도 설명이 가능해야겠지. 자, 만약에 미혼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 내 엉덩이가 지면을 느끼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혼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걸까? 성아 보내줄게. 자, 미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km가 아니에요. 왜냐?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가만히 있고 이 우주가 본인을 향해서 0.99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든. 그래서 우주가 길이 뭐가 일어나? 수축이 일어나. 그래서 얘가 봤을 때는 지금 저 대기권까지 저 10km까지의 높이가 10으로 보이지 않고 고유거리 10km를 얼마로 나눈 만큼, 감마로 나눈 만큼. 근데 그 감마가 이거니까 이걸 나눈다는 건 10km 곱하기 루트 1-0.99 제곱. 이거 계산하면 약 얼마 나오냐면 얘가 한 300m 나와. 그래서 자, 얘 살아생전에는 600m 갈 수 있는데 300m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지표면에 닿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 현상은 이렇게 모두에게 시간이 동일하게 가고 모두에게 크기가 똑같다라는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 우리 지금 107페이지까지 나갔어. 자, 그 다음에 116쪽 질량과 에너지. 사실 여기 되게 쉬워. 자, 이 가설, 특수상대성 이론이 가설이 맞다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길이 수축이었고 네 번째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야. 자,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보는 거야. 과거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가 속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있거나 했을 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하면 그냥 존재만 한다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다. 이때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서로서로 전환되는 관계에 있다. 이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야. 그럼 서로서로 전환되니까 우리가 양적 관계도 계산해 볼 수 있겠네? 자, 특히 이때 질량과 에너지 사이에 그러면 그 크기를 연결하는 식이 물리에서 가장 유명한 식이죠. E는 mc 스퀘어. 자, 이게 에너지, 얘가 매스, 질량이야. 자, 얘는 사실 별게 아닌 게 에너지 단위는 뭘로 나와? 줄. 질량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 줄이라는 단위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 사이의 단위 관계야 사실. C제곱은 그냥 상수잖아. 이거 마치 1인치는 뭐 한 약 2.5cm랑 같아. 뭐 그런 관계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으로 봤을 때, 식으로 봤을 때 뭐 그래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약간 실현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질량이라는 거는 실체거든. 이건 굉장히 구체적 개념이야. 이런 애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연우야?
자, 그런데 에너지는 좀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거든. 그러면 추상적인 애가 실체가 되고 실체가 추상적인 게 된다는 거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막 질량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되는 게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핵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들긴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 그리고 과거에 우주가 빅뱅 이후 더 에너지가 많이 있을 때에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 왔어. 자,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쌍소멸 현상이라고 있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 다 알겠지만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얘랑 다 똑같아. 전기적 성질만 반대인 양전자라는 애가 있어. 얘는 양성자가 아니야. 전기적 성질만 반대라서 얘는 플러스 전기를 껴. 사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주에는 자 이렇게 작은 소립자들, 얘네들은 전자라고 하는 애들을 이제 입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고 양전자라는 애를 반입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거든. 이렇게 똑같아. 뭐 크기나 질량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전기나 자기적 성질만 정반대인 소립자들이 있어. 근데 전자는 우리한테 친숙하지만 양전자는 안 친숙해. 우주가 애초에 빅뱅과 함께 발생을 했을 때 입자의 개수가 더 많았어. 그런데 자 얘네들이 만나잖아? 얘네들이 만나서 충돌하면 둘 다 소멸돼. 그럼 얘네가 소멸되고 아무것도 안 남느냐? 빛이 발생해. 전자기파.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가 아주 센 감마선. 이게 질량이 뭐가 된 거야?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이 현상 우리가 쌍소멸 현상이라고 해. 이러다 보니 반입자인 애들은 숫자가 더 적은데 입자랑 만나면 충돌을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입자가 더 안정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원자에게 끌려서 원자를 구성하게 된 거지. 자, 그런데 그럼 얘는 질량이 에너지 된 거잖아. 얘랑 반대. 쌍생성 현상. 또 일어나. 감마선, 전자기파가 어떤 매질을 지나가. 뭐 우주 안에 있는 성간물질 같은 거, 뭐 먼지나 티끌이나 기체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쳐져 있는 이런 애를 감마선, 빛이 지나가면 빛이 없어지고 전자와 양전자가 생기기도 해. 에너지가 뭐가 된 거야? 질량으로 구체화된 거야. 실체화가 된 거야. 오케이? 자, 이런 거 우리가 쌍생성 현상. 이런 현상들이 우주에서는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렇게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 쌍소멸 현상 같은 현상을 핵반응에서도 사용해요. 그래서 에너지 얻는 거야. 자, 특히 그러면 얘에 따르면 에너지가 많으면 질량도 커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봐봐. 얘가 정제 있을 때의 에너지와 운동할 때의 에너지, 정제 있을 때 에너지와 운동할 때 에너지 같으니? 언제가 더 많아? 운동할 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만큼 추가됐으니까 많지? 그러면 그때 분필은 질량도 어때진다는 얘기냐면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히 정제에 있는 물체의 에너지를 E0라고 하고 걔를 정지 에너지라고 불러. 걔는 정제했을 때 질량 M0 C 제곱. 근데 얘가 만약 운동을 해? 그럼 운동 에너지만큼 추가됐지? 그때의 에너지는 상대론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걔는 정지 질량이랑 똑같아. 오렌지 흰자를 곱한 만큼 질량이 늘어나. 그거의 C제곱만큼. 근데 사실 이 식이 잘 나오진 않아.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도 서로서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도 걔마다 다르고 크기도 걔마다 다르고 질량도 걔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자, 왜냐면 봐봐. 얘가 움직이는데 나도 같이 움직여. 그럼 나에 대해서는 얘가 정제되어 있으니까 나는 얘 질량을 작게 봐. 근데 너네가 봤을 때 얘네가 움직이니까 질량을 어떻게 보는 거야? 크게 보잖아. 그러니까 걔마다 질량도 다르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 결국 두 개의 가설이 맞다면 이 네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 여기까지 봐. 자, 근데 특히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이용해서 그럼 현실적으로 핵반응 어떻게 할 것이냐
걸 볼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 원자핵을 잠깐 볼게. 뭐 너네가 다 알고 있긴 하겠지만, 자, 원자핵의 종류를 결정 짓자니. 자, 그래서 원자핵을 간단히 기호로 표시할 때 원소 기호 역시 핵 기호야. 그래서 뭐 수소 원소다. 그럼 수소 원소의 핵도 수소랑 똑같이 하이드로젠 H를 사용하잖아. 자, 이때 왼쪽 아래 첨자, 왼쪽 위 첨자를 넣어줌으로써 얘의 특징을 이제 반영해 주는데, 왼쪽 아래에는 라지 Z라고 쓰고 그다음 위에는 라지 A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원자 번호, 그리고 얘를 질량수라고 하지. 자, 우린 원자가 아니라 뭘 보는 거야? 원자 핵을 보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죠? 그러니까 전하량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질량수지만 사실 이건 정확히 질량은 아니거든?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는데, 만약에 그러면 헬륨 원자 핵이다. 헬륨은 2번이잖아? 그러면 얘가 2번인 거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양성자수. 자, 양성자 프로톤이라서 P라고 쓸게. P 2개 들어있는 거야. 헬륨 안에는 헬륨 3도 있고 헬륨 4도 있는데 4가 많으니까 4로 보면, 자, 얘는 양성자 안에는 전자 없지? 아니, 원자핵 안에는 전자 없지? 양성자는 누가 있어? 전하량 없는 중성자. 중성자는 뉴트론이라서 우리가 N을 쓴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 4는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의 총 개수. 특히 양성자, 중성자를 핵을 이루는 입자라 그래서 핵자라고 해. 그래서 핵자수. 얘는 양성자수, 원자 번호에다가 중성자수는 라지 N을 써. 자, 그러면 얘를 왜 하나하나 다 1로 보느냐, 질량이라고 해두고. 왜 그러냐면 사실 양성자랑 중성자 거의 질량이 비슷하긴 해.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양성자보다. 그래서 하나당 그냥 1이라고 본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하지만 정확히 둘 다 1, 1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정확히 질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위원소라는 애들이 있어. 화학에서 하지. 동위원소,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 근데 물리적 성질이 다르지. 그래서 웬만한 원소들은 다 동위원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위원소가 있다는 거는